청구인 측은 다 받아보셨죠? 회피 촉구 신청서. 네, 그거 빼고 받아보셨죠? 예, 받아봤습니다. 이걸로 진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걸 증거를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 1월 24일 날 갑질 20호증부터 27호증까지 2월 9일 날 28호증 1, 2, 29 제출하셨죠? 네네. 피청구인 측은 이 번호가 조금 달라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21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 23, 24, 30 이렇게 쭉 해서 34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는 뭐 다 동의하겠습니다만은 다만 그 중에 그 최창호 변호사님 칼럼이 있던데요. 예. 그거는 뭐 주장으로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들어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네네네. 저희는 다 동의하겠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네, 다 동의하겠습니다. 예. 증거 신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월 7일 날 박참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셨고 청구인 증 기각해달라는 취지고요.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의 입장은 이미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이 더 필요한 거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의견입니다.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주장하실 게 있으면 변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15분 네. 예, 하십시오. 네, 변론하겠습니다. 여러 사건 심리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사건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다시 변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 바로 국회의 의사결정과 의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그 의사도 자주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대상이나 시점 선택, 그 절차나 내용 형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규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법심사를 통해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의사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로 처리하려면 의안이 존재해야 합니다. 의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각 규정에 따라 의안이 성립되면 의사로 처리해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가 합의제 기관이지만 국회의 의사결정을 모두 의사로 처리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 인사추천, 지명, 위촉의 건이 있고 법률, 국회규칙, 국회규정상 사무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로 처리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국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안들 중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국회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왔는지를 의사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로 처리하는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헌법재판 중 탄핵심판의 경우 그 대상 사유 절차를 헌법과 법률이 비교적 자세히 정하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 의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회 증감법상 위증, 불출석, 국회 모욕, 고발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중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각종 민사,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제소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그리고 형사고발 등의 경우는 의사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서 국회의장의 국회대표권, 사무감독권에 따라 처리해왔고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국회 의사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례를 보자면 국회가 청구하거나 참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회에 대한 청구는 5건 정도 있었는데 국회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응소 여부, 응소 시점, 응소 시 대응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의 대표권, 사무감독권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해서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 청구 시점, 청구 내용을 의사로 처리할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권한쟁의 심판 청구안이 제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이유로 국회 의사과에서 반려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의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논란이나 지연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선출한 의결로 국회의사는 대내외적으로 확정 공표되었습니다. 이 의사에는 헌법재판관 선출 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임명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임명까지 요구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의사로 결정한 국회의사를 피청구인이 선별 임명, 임명 보류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국회가 헌법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헌법심판, 권한쟁의 심판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권한쟁의 심판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의 공백 상태인데 이런 입법의 불비 영역이라고 해도 국회가 헌법상 당사자로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야 하고 이런 규정의 공백 영역에서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미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으로서 여러 차례 본회의 의결 없이 소송 행위를 했음에도 헌법재판소도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판단을 해왔습니다.